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정서, 행동, 고위기 학생을 위한 인천 최초의 병원형 위센터 참사랑 도담학교를 인천 참사랑 병원 내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병상 16개와 특별교실, 상담실과 업무 공간 등을 갖추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게 입원 치료와 대안교육을 병행 제공하는 교육, 의료, 융합형 기관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입원 4명, 위탁 입원 12명 등 모두 16명을 수용하며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유와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과정은 국어와 사회 등의 일반 교과와 변증법적 행동치료, 마음챙김 훈련, 가족 집단 치료, 사회기술 훈련 등 치료 중심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 학생에게 최대 6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 후 3개월간 정신건강 전문가의 사후 관리도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병원형 위센터 개소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완화는 물론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복귀 후 안정적 교육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심 하수 처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과 수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종합시운전 상황과 시공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처리 용량을 7만 톤에서 10만 5천 톤으로 늘리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754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증설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 공간에는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일일 5만 톤 규모의 하천 유지용수 제2용 시설도 신설해 승기천 등 도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급수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수 생산량 탄력 운영과 섬지역 병입수 지원 확대, 수질 검사 강화와 기동복구반 24시간 가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달 기간 동안 인천가족공원에서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 사업단은 기존 하루 9기만 운영되던 개장 유골 화장을 윤달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43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34기가 증가하며 이 중 18기는 가족공원 내 분묘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분묘 개장 및 개장 유골 화장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현장 선착순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공원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들을 위해 차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30일은 물론 본투표 당일인 6월 3일에도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시민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도시관리공사는 투표 및 개표 업무 인력도 지원합니다.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가 최근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국 교통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이유로 부천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방문단은 부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신호 제어 기술, 영상 수집 체계 등을 살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각 지역에서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4명의 청년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전 10시 30분 인천 계양구 유세중 인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딸 김동주 씨와 함께 참여한 김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빠른 시간 내 추격하고 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이재명 후보는 벌써 3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했고,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이제 인지도 되고 또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 뒤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이번에도 정치와 세대,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국민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젊게 바꾸는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 후보는 누가 우리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토론회를 통해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적어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 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 배우자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안 전 시장은 경쟁 상대인 윤상현 국회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소폭 줄었습니다. 검찰과 안 전 시장 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월과 2월 서울 지역 주택의 이상 거래를 합동 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 중에는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고, 가격 계약일 거짓 신고와 대출 규정 용도 위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의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개인 간 주택 거래를 돕는 부동산 플랫폼이 늘고 있지만 실제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직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토스가 분석한 주택 매매 계약 직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21.6%에 달했던 직거래가 2023년엔 15.4%로 줄었고 2024년엔 14%, 2025년 1분기엔 1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종류 중에는 아파트 직거래가 2022년 16.2%에서 2025년 1분기 8.5%까지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연립 다세대와 오피스텔 직거래는 올해 1분기 각각 27.2%와 30.7%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집토스는 고가 주택일수록 직거래보다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중개거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가 올해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학교 그리고 공유 학교와 함께 경기 교육체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도교육청의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경기 온라인 학교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또는 영상 콘텐츠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외국어, 코딩, 작곡 또는 디지털 드로잉이나 독서 논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12시간 이상 실시간 수업을 들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니까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부 과정을 이수를 하면 학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한 번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학생,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마다 점점 발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점 인정형은 경기 이음원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들을 가지고 경기 이음원학교가 온라인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폐강되거나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경기 이음원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학점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학습 경험 인정은 방과후 수업 같은 거나 또는 공유학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대상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습 경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의 주제를 정하고 경기도에 있는 컨텐츠 전문가인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을 기획하고 영상 촬영과 편집은 전문 기술지원단을 맡아서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데미나 영상 제작 관련 연수 등을 선생님들이 배우시고 직접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 회화 수업을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학생들이나 해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한국어 교육 콘텐츠 40시간 분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전 학생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역 기능도 플랫폼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AI 코스웨어를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읽기와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등도 온라인 콘텐츠나 화상 수업으로 배우게 될 예정이며 다양한 언어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이나 학교에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교가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해외 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와 공유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모두를 위한 촘촘한 배움의 학습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의 실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